여러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TSMC는 2026년 1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주가 14만 원을 넘어서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ETF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았나? 종목 선택이 잘못됐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투자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TSMC가 2026년 1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왜 개인 투자자들은 70%의 손실을 봤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가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끝까지 보면 진짜 중요한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핵심 이유는 바로 반도체가 역사이클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낮으면 저평가됐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반도체는 정반대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불황일 때는 실적이 나쁘니까 PER이 높아지고요. 호황일 때는 실적이 좋아지니까 PER이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PER이 낮다는 건 이미 호황이 한창이라는 신호거든요. 2024년 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무려 19조 원어치나 순매도하셨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4만 원대였죠. PER이 낮아 보이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호황의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삼성전자는 14만 원을 넘어섰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불황기에 PER 높을 때 사셨다가 호황 초입에 PER 낮아질 때 파신 거죠. 이건 마치 백화점 세일이 끝날 때 물건 사고 정가로 돌아갈 때 되팔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반도체는 일반 산업과 다른 역사이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정반대로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셨죠? SOXL 같은 상품 말입니다. 3배 수익이라는 달콤한 말에 혹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3배 수익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착각입니다. 레버리지 ETF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일간 수익률 3배 추종 구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일간이에요. 하루하루의 등락을 3배로 쫓아가는 거지 1년 수익률을 3배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장기 보유하면 복리 효과가 아니라 복리 손실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기초지수가 하루는 팝이 10%, 다음 날은 10%를 반복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반 ETF는 100만 원에서 시작해서 110만 원이 됐다가 99만 원이 되죠. 1만 원 손실입니다. 그런데 3배 레버리지 ETF는 어떻게 될까요? 첫날 83.3%로 130만 원, 다음 날 30%로 91만 원이 됩니다. 무려 9만 원 손실이에요. 같은 등락인데 레버리지 ETF는 9배나 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이 클수록 레버리지 ETF 투자자가 망하는 구조입니다. 시장이 횡보하거나 등락을 반복하면 레버리지 ETF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녹아내려요. 실제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반도체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 구간이었습니다. AI 기대감과 실망, 재고 조정 우려가 반복되면서 지수가 롤러코스터를 탔죠.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약 3년간 일반 반도체 ETF인 SMH는 약 35% 상승했어요. 그런데 3배 레버리지인 SOXL은 겨우 15% 상승에 그쳤습니다. 3배가 아니라 오히려 절반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변동성 때문에 복리 손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한 투자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2025년 2월 SOXL에 5천만 원을 투자하셨던 분입니다.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니까 3배 레버리지면 대박이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1년 반 후인 2026년 8월 계좌를 확인하니 1,8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려 64% 손실이에요. 같은 기간 SMH는 고작 5% 하락했는데 말이죠. 레버리지 ETF는 단기 트레이딩 도구입니다.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안에 매도해야 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장기 투자 상품으로 착각하셨죠. 3배 수익이라는 마케팅 문구가 너무 강렬했던 겁니다.
ETF 운용사들도 상품 설명서에 작은 글씨로 일간 수익률 추종, 장기 보유 비추천이라고 써놨지만 누가 그걸 제대로 읽나요? 결국 2025-26년 변동성 구간에서 레버리지 ETF에 몰빵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렸습니다.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믿음은 맞았지만 레버리지 ETF로 장기 투자라는 방법이 완전히 틀렸던 거죠. 복리의 마법이 아니라 복리의 저주를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라고 해도 어떤 ETF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지 차이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두 반도체 ETF, SMH와 SOXX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SMH는 VanEck 반도체 ETF로 MB 반도체 지수를 추종합니다. 2011년에 상장했는데요. 놀랍게도 현재 반도체 ETF 중 순자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SMH의 순자산은 SOXX의 무려 1.81배에 달합니다. SOXX는 iShares 반도체 ETF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데요. 역사는 더 오래됐지만 최근 몇 년 사이 SMH에게 추월당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구성 종목의 차이입니다. SMH는 엔비디아, TSMC 같은 AI 시대의 핵심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SOXX는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AI 붐의 수혜를 덜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SMH의 상위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가 약 20% 이상, TSMC가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두 기업은 AI 반도체의 핵심이죠. SOXX도 이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른 전통 반도체 기업들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최근 3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SMH가 SOXX를 크게 앞섰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인데도 선택 하나로 수익률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 투자자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드리자면 코덱스 미국 반도체 MBE가 바로 이 SMH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원화로 거래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죠. 하지만 이것 역시 타이밍과 분산 투자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ETF 투자에서는 단순히 반도체라는 이름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 어떤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번째 이유, 바로 종목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삼성전자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TSMC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2배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TSMC의 시가총액은 약 2,165조 원으로 세계 6위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약 880조 원으로 TSMC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사업 집중도의 차이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 사업에만 집중합니다.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지 않고 오직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거죠. 덕분에 엔비디아, AMD,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이 TSMC로 몰립니다. 특히 AI 칩 시장에서 TSMC의 입지는 독보적입니다. 엔비디아의 HM500, H200 같은 AI 가속기는 모두 TSMC에서 생산됩니다. AI 붐이 일면서 TSMC는 이 수요를 거의 독점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고객사들이 TSMC를 떠날 수 없는 이유죠.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지만 파운드리에서는 TSMC에 밀리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파운드리 사업에서 삼성전자는 잠재적 고객사들과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스마트폰, 가전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 주문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TSMC는 이런 우려가 전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둡기만 한 건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반등 가능성이 보입니다. 첫째, HBM4 메모리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AI 서버의 필수적인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둘째,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란 전망입니다. 실제로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성전자만 고집할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타이밍입니다. TSMC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도 함께 담고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도체 투자에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승자와 패자의 전략을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자 전략 첫 번째, 사이클 바닥에서 분할 매수하세요. 역설적이지만 PER이 높을 때가 바닥입니다. 실적이 나쁠 때 주가도 낮아서 PER이 높아지거든요. 이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 ETF는 절대 장기 보유하지 마세요. 단타 전용입니다. 세 번째, ETF 이름만 보지 말고 구성 종목을 꼭 확인하세요. AI 수혜주 비중이 높은지가 핵심입니다. 네 번째, 삼성전자 단독 투자보다는 TSMC를 병행하거나 소재, 부품, 장비 기업으로 분산하세요. 반대로 패자의 패턴도 명확합니다. 첫째, 호황 고점에 몰빵하는 것입니다. PER이 낮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적 정점일 때 주가도 최고점이거든요. 둘째, 레버리지 ETF를 장기 보유하는 것. 셋째, ETF 이름만 보고 무작정 매수하는 것. 넷째, 대장주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2026년 지금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2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합니다. 호황 초입인 지금이 바로 분할, 매수 타이밍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승자의 전략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2027년까지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낙관 시나리오입니다. 확률 60%로 가장 높은데요. AI 수요가 계속 폭발하고 HBM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20만 원을 돌파하고 TSMC는 시총 1.5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립 시나리오예요. 확률 30%인데요. AI 수요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메모리 가격은 소폭만 오르는 경우입니다. 삼성전자는 15만 원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비관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10%로 낮지만 무시할 순 없죠. AI 거품이 붕괴하고 메모리 공급 과잉이 오면 삼성전자는 다시 10만 원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투자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사이클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계좌는 여러분의 선택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고 경제학 박쥐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